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밸류체인 방송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인터넷 은행이 좀 이번에 출범을 했죠. K뱅크가 이제 출범을 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자, 인터넷 뱅크에 대한 이제 부분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는 분들도 워낙 많으신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업종 전반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제 금융업종 담당하고 계시는 전배승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은행하고 증권업종 담당하고 있고요. 전배승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 전반적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금융주 전체적으로 제가 뭐 보험업종은 제가 하고 있질 않고요. 은행하고 증권업종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실 작년 연초부터 꾸준히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작년엔 좀 부진했으나, 올해 들어서 사실 금융주 내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은행은 일단 실적이 계속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최근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봐도 서프라이즈를 다 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잘 뭐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금리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면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방향성, 결국 이제 NIM이 반등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충당금 비용도 좀 많이 안정화된 모습이고요.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익 측면에서도 늘어나고 비용도 이제 비용 부담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많이 올라와서 주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는 외부적인 환경도 우호적인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경기 전망도 개선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는 이제 거의 소멸된 상태. 또 문제가 됐던 일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 여신에 대한 우려도 많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은행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지금 시점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업종 기준으로 0.5배를 넘어서 0.5배 정도 와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뭐 한 상반기 그리고 뭐 한 7월, 7, 8월 정도까지는 2분기 실적도 큰 뭐 특이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NIM은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제 그 은행의 대출 총량은 지금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뭐 이제 단기간 내에 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NIM 상승폭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당금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개별 차주들의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그 대손 비용 수준이 과거 경상적인 그 레벨보다는 많이 좀 낮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저금리에 기인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의 증가세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업종 밸류에이션이 뭐 사선 저점에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수익성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기를 조금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팩터를 말씀드렸고, 참고로 은행업종을 보실 때 그 이제 좀 주요하게 이제 관찰해야 되는 지표들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은 이제 제조업하고 달리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 판매했던 물건을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대출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 제조업과 비교해서 PQC 이렇게 나눠본다고 할 때 은행은 항상 이 C의 그 충당금 비용이란 걸 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조업과 제일 큰 차이점이고
PQ 팩터는 이제 Q는 이제 대출의 총량이 되겠고요.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판매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판매 단가인 P는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인 매출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출의 총량, 그다음에 이제 금리의 방향성, 그다음에 그 대출 차주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 개인 대출이 있겠고 또 기업 대출이 있죠. 보통 이제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한 비율이 뭐 5대5에서 6대4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한 이제 개인과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이게 이제 은행의 충당금 비용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경기 흐름 혹은 이제 금리 방향성과 좀 그 은행 업종 주가가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은행업종 관련된 말씀 드렸고요. 뭐 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익숙하진 않은데 질문 올려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을 조금 잠깐 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은행업종 대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증권업종의 업황 대표 지표로 가면 아무래도 거래대금을 들 수가 있는데, 일평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래대금이 올해 연초만 해도 이제 7조, 작년 12월에는 6조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금 9조 정도까지 상승해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증권사 수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LS 관련된 부분도 이제 작년으로 보면 월별 발행액이 평균 한 4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6조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 3월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한 8조 원까지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업황 지표가 많이 개선이 되고 물론 이 기저에는 이제 시장 지수의 상승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1분기 실적도 증권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를 반영해서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장릉 같은 경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제 평균 ROE가 한 5%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 7%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PBR은 업종 기준으로 대형사 평균으로 한 0.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은행 대비 자본 비용을 조금 낮게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PBR 0.95배 정도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측면이 있는데 조정 시마다 이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은행과 증권업종의 전반적인 이제 시각, 그다음에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그 따로 또 이슈 측면에서 말씀드릴 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 그 금융업종에 국한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소형주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를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인 그 금융업종, 특히 이제 은행업종 내에서 이제 그 갖고 있는 뭐 함의점,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의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뭐 활성화라면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 사실상 인터넷이 발전할 때 우리는 이게 은산분리 때문에 많이 막혀서 진행이 늦어졌는데 해외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때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한 1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 자산 규모 대비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표적인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달한 나라들로 이제 꼽고 있는데 한 5% 정도 전체 은행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 확보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조금 이제 들어보셨을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찰스 슈왑이 같이 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이완 엑스트 아니면 라쿠텐 은행
라쿠텐 은행 이런 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같이 인터넷 전문 은행 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좀 잘 아실 만한 게 일본의 세븐일레븐에서 하고 있는 세븐뱅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선진국에선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일정 부분의 그런 금융업 내에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전체적인 수익 구조는 뭐 심합니다. 직관적으로 저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점포가 없기 때문에 지점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여서 그 비용을 예금 금리에 조금 더 얹어서 고객들한테 그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페이버를 먼저 이제 제시를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조달된 자금을 대출이라는 이제 운용 형태를 가지고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물리적인 지점이 없거나 있어도 최소화한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이제 조달금리 측면에 조금 더 이제 높은 유인을 주고 대출을 근데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게 사실상 그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의 키인데 뭐 이제 최근에 뭐 빅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관련된 기술들을 종합해서 신용 정보를 활용한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이제 대출 여신 관리를 잘 하고 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남기는지가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로 선진국에선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이 진행이 돼 왔고, 근데 최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상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은 아니고 모바일 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모바일화 많이 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K뱅크나 이제 6월 중에 출시가 예정된 카카오뱅크 등도 사실상 이제 모바일 뱅크의 개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손안의 핸드폰 하나로 이제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심지어 이제 이걸로 비대면 계좌 개설도 할 수 있고 자금 이체,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의 파급력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그 뭐 K뱅크도 이제 예상보다 더 높은 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적인 인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손익분기점까지 달성하는 기간을 훨씬 더 짧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은 K뱅크, 카카오뱅크 자체도 그렇고 관련된 주식의 주가 흐름도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파급력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요소인 것 같고요. 모바일화 진전에 따른 그러한 이제 플랫폼 장악력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시장 규모가 이제 상당히 뭐 거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한국 가계부채 규모를 보통 한 1300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정도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범위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제약은 존재하겠죠. 가령 대형은행이 하고 있는 뭐 주택대출이나 이런 쪽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진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 이러한 이제 업권들의 그러한 신용대출 위주로 물론 접근을 할 텐데, 이렇게 봐도 전체적인 규모는 이제 500조 원은 최소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제 500조 원의 자산 그리고 은행권의 ROA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은 이제 일반 상장은행 같은 경우는 한 0.5%, 그다음에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500조 원의 1%만 해도 5조 원의 수익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러한 그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러면 반대로 상장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부정적인 이슈냐라면 그렇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1금융권 그리고 주택대출, 우량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형은행보다는 조금 중신용자 혹은 저신용자를 상태로 중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쪽이 될 것 같고요. 뭐 혹은 카드사, 뭐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이런 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과 조금 더 경쟁 관계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이미 출범을 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K뱅크가 이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향후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 금융주를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주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지분이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나 증권사, 보험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K뱅크 내에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NH투자증권의 지분이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지분이 들어가 있고, DGB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분이 한 3.2% 정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의 수익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금융주 내에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우리은행 작년 연간 벌어들인 순이익이 연간 1조가 넘거든요. 근데 당장 거기에 비해서 K뱅크의 수익은 뭐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 기여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뭐 K뱅크가 잘 된다고 해서 당장의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인터넷 전문행을 보실 때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혜주 내지는 뭐 관련주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융보다는 여기서 보시는 ICT 관련된 주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나 간편 결제, 그 다음에 뭐 신용정보 제공 등등 ICT 관련된 업체들이 오히려 조금 더, 물론 시총이 작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날,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뭐 미넨지, 한국정보통신 이러한 회사들이 ICT 관련된 업체들로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큰 이제 카테고리별로 하나 보면은 플랫폼 회사들도 관련이 많이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S 리테일 같은 것도 보이죠. 이게 일본어로 치면 뭐 일종의 세븐뱅크에서 세븐일레븐 역할을 하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러한 GS 리테일도 지분이 한 9.4%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기타 뭐 이러한 회사들도 같이 플랫폼 회사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중에서는 KT가 K뱅크 지분을 8% 보유하고 있고요. 이상 K뱅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 출범은 되지 않았는데 6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파급력은 오히려 조금 더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장악력 측면에서 카톡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고, 카톡에 만약에 이런 거죠. 아직 구체화된 뭐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뭐 카톡 옆에 창 같은 데다가 뭐 특판 예금금리 이렇게 뭐 제시하는 광고 같은 게 뜨면 좀 눈길이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자금 이체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접근성, 그다음에 플랫폼 장악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K뱅크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의 움직임도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금융주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지분 6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은행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ICT 업체는 뭐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카카오는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다른 이제 연구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생략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나이라는 회사가 있고, 카카오뱅크의 플랫폼은 이베이, 넷마블, 예스24, 로엔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카카오뱅크와 K뱅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와 이제 좀 비슷하게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봤고요. 보면은 솔루션 업체, 그다음에 신용평가 업체,
그다음에 OLED 업체, 그다음에 터치 패널, 그다음에 기타 솔루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보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알서포드, 엑셈, 효성 ITX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된 솔루션 업체들, 그다음에 신용평가. 이쪽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쟁력 내지는 성장성은 상당히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실상 그 성패를 가늠하는 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신용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여신관리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은 그들의 그 신용 정보나 아니면은 그에 따른 여신 관리 정책이 상당히 그 어닝에 미치는 이펙트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신용 평가 관련된 업체들의 활용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라이스 평정, 고려 신용 정보, SCI 평가 정보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된 업체, 이거는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전자인증, 이니텍,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 그다음에 나이스그룹, 그다음에 또 기타, 뭐 KT, 그러니까 K뱅크 관련해서는 K뱅크가 뭐 이자 대시 음원을 뭐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바 있죠. 그래서 KT뮤직 같은 종목도 간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적인 은행과 증권 업종에 대한 동향과 시각, 그리고 오늘의 이슈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